심근경색, 고지혈증, 부정맥 이런 병들을 통틀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심목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내 사망 원인 중 암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여러 심혈관 질환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콜레스테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죠. 소화를 돕는 담즙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게 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위해 빼먹을 수 없는 게 식단인데요.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두부가 있습니다. 심장을 생각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두부를 제외하고도 콩이나 호박씨 같은 곡류, 견과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서양에선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 영국의 레딩대, 이탈리아의 트렌토대 연구진은 이 속담을 변주해 하루 사과 2알이면 심장병 전문의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하는데요. 연구진은 경도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40명에게 매일 사과 2알을 먹도록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등 환자들의 심혈관계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양질의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한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에는 양송이, 새송이 같은 다른 버섯들에 비해서 비타민 D의 전 단계 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에르고스테롤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 더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갱년기 여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단일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한 만능 식품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과체중인 성인 45명에게 5주에 걸쳐 매일 아보카도 1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보카도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 수치는 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또한 고소하고 맛도 좋아서 요즘 아보카도를 이용한 식품이 점점 많아지는 터라 어렵지 않게 섭취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과일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요거트나 샐러드를 먹을 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이외에도 포도나 체리, 블랙베리 같은 색이 진한 베리 과일에 풍부합니다. 이외에 다른 추천해 주실 만한 성분이나 식품이 있을까요? 심혈관계의 건강은 물론이고 신장과 뇌를 강화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몸 안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놀인데요. 미국 러시대 메디컬 센터에서는 플라보놀이 풍부한 식품으론 딸기나 사과, 오렌지 같은 과일류, 토마토,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잎 채소, 콩 같은 곡류와 올리브오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플라보놀만으로는 모든 건강 이상을 막을 수 없기에 꾸준히 이런 다양한 식품들을 섭취하면서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 건강의료 매체인 웹MD에서 전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일 칼로리 총량 파악하기. 우선 자신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지 각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는 남성은 2,500칼로리, 여성은 2,00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나이나 활동량 같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의 총량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적다면 신체 활동을 늘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자 같은 간식 대체하기. 평소에 입이 심심해서 자주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분이라면 더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나 견과류, 씨앗류는 심심한 입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더 오래 포만감을 느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하루에 제한량을 두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몸에 안 좋은 지방 줄이기. 평소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빼는 것이 여러 질환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거나 통곡물로 만들어진 쿠키와 시리얼을 먹고 직화로 구운 생선보단 삶거나 찐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이 A, B12, E 등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으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뿐더러 이로운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섭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수영이나 헬스 같은 운동들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걷기도 엄청나게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000보에서 9,000보를 걷는 고령층이 100보 이하로 걷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200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에머스트대 연구팀에 따르면 걷기를 하는 고령층은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젊은 성인은 하루 걸음수와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히 기존의 활동량이 많지 않았던 고령층이 걸음수를 늘린다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하루에 2,000보 또는 3,000보 정도 걷던 이들이 조금 더 걷는다면 심장 건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000보 정도를 걷는다면 8,000보까지 조금씩 걸음수를 늘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죠. 고령층은 활동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루 9,000보까지 걸음을 늘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0배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걸으면 될까요? 걷는 강도가 있어야 하나요? 연구진은 추가로 걷기와 관련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걷는 강도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걸음수는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걷는지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죠. 앞으로 걷는 강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하지만 우선은 강도에 신경 쓰기보다는 걷는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 활동량을 늘리는 것 같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습관과 운동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75% 이상이 생활 방식의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혈관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려 보자면 먼저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수면 중에 무호흡증 같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적게 된다면 심혈관계와 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수면까지 충분히 취하지 못한다면 더욱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꼭 수면 시간은 확보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물질 피하기. 미세먼지는 동맥 내막을 두툼하게 만들고 혈관 및 자율신경계를 손상시켜서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 흡입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혈관 질환은 종종 상당히 오랜 기간 무증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합니다. 발생 후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터라 회복이 힘든 장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절주, 금연. 적당량의 음주는 하루 에탄올 20g 이하의 양이라고 합니다. 각 술의 종류에 따른 술잔으로 남성은 2잔 이하, 여성의 경우 1잔 이하라고 합니다. 체구가 평균보다 작은 경우엔 더욱 줄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동맥경화증이나 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루 반갑의 흡연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 3배나 증가할 수 있고, 간접 흡연 역시 심혈관 질환을 약 2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 담배는 지금부터라도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 허리둘레 유지.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의 축적과 관련되어 인슐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당 그리고 지질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면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꾸준한 체중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